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72일 되는 미국 개성한 친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밝은 뉴스가 있습니다. 미쯔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당사자의 아들인 65세대 신분이 플러스 3명이 윤석열 정부의 일본과의 해법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15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싸울 때 아무도 관심이 없던 인간들이 나타나서 일본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배상하는 이 방법은 옳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100년 전에 여러 가지 아픈 상처는 치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 언제까지 100년 전의 아픔을 계속 뜯어먹고 살 수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현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민주당은 양학순 할매와 몇 명을 또 국회까지 계속 데리고 와서 엄한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고, 한일 관계에 흠집 내기를 하고 있고, 끝내 한일 관계의 흠집은 한미 관계의 흠집까지 다 내고 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권 욕심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쏙든 아니면 스스로 편성하든 같이 가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도둑놈끼리 삽니다.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끼리 사는 거고, 사기꾼은 사기꾼대로 사는 겁니다. 이재명을 지지하고 따르는 정치인들은 보면은 인생 살아온 게 다 그냥 거짓말하고 되는 대로 막 산 인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사기꾼 옆에 정상적인 사람이 가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쓰레기 정당이 되어 있고 거짓말 사기꾼 정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사기꾼이라든가 거짓말쟁이 이런 것보다도 국민의힘은 무능한 인간들이 많을 뿐입니다. 무능한 인간이나 사기꾼 거짓말쟁이나 50% 100% 수준입니다. 적어도 한나라의 국민을 대리해서 나가서 뭘 하겠다는 사람은 용기도 있어야 되고 유능해야 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인간들은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크루즈선 타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래야 됩니다.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한번 변화와 변혁을 일으켜 보겠다는 그런 큰 각오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정치판에 가서 밤을 야삼아 그리고 변화와 변혁을 갈급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할 때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꾼 이승만 대통령, 그분은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오직 2천만 동포의 자유, 독립, 그리고 국가 재건, 국가를 세우는 것. 박정희 대통령은 그 토대 위에서 이 민족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본인은 불철주야 밤을 낮삼아 일을 하고 고민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영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역사를 썼고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들을 보면은 뭘 했냐 물어보면 한 게 없어요. 김영삼이 역사 바로 세우고, 아니 뜬금없이 역사를 어떻게 바로 세운다는 겁니까? 그래서 김영삼 정권이 정치가 실패하면서 나머지 정치가 다 실패한 이유가 바로 김영삼을 오만했고 무지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김대중이가 제2의 건국, 아니 나라가 세워졌는데 질도 못하는 게 제2의 건국이 또 뭡니까? 그 김영삼이부터 쭉쭉 해갖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후퇴했고 경제 모든 게 다 무질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대한민국은 원점으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 그 위대한 지도자들은 무엇을 꿈꿨고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미쯔비시 중공업의 그 자손들 100년 전의 아픔 더 이상 해지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옳다. 그 지지 성명 내고 기자회견하고 박수 보냅니다. 민주당 것들은 대안이 없는 인간들, 대책이 없는 인간들. 그들이 원하는 건 갈등밖에 없습니다. 공산당의 술책 중에 제일 큰 게 평화가 있는 곳에 갈등입니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곳에는 공산당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발전적이면 민주당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갈등을 막 해놓고 거기서 국민들이 헷갈릴 때 표를 얻는 그런 전략이 바로 민주당의 정치 전략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서 확고한 원칙, 확고한 신념,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비전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뚜벅뚜벅 무소의 뿔처럼 이렇게 혼자 가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혼자 뚜벅뚜벅 가다 보면은 길이 열립니다. 내일 일본 방일에서 몇 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국 전경련과 일본 전경련이 내일 정도 한일 정상회담 할 때 동반 성명을 낸답니다. 미래를 위해서 일본 전경련은 우리 한국 학생들이 유학 올 때 그 장학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국 전경련은 한국의 일제강제 징용기에 개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뭔가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매듭 짓지 않고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미래가 없는 인간들의 짓입니다. 이거는 진실된 정치인이 정치하는 짓이 아니고 사기꾼들이, 선동가들이 하는 정치입니다. 이제는 이런 시대를 마감해야 된다. 이런 선동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무원칙의 시대를 마감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자유연대 국민노조 등이 국회에서 오후 2시에 위기시대의 진단과 대책 연속 대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1주제, 경제 빙하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번 에너지 위기입니다. 에너지 위기가 와갖고 국민들이 피부로 지금 식당, 가정, 학대에서 전기요금이 2배씩 치솟습니다. 물가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전이 부도 직전입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어땠으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놓고 에너지 위기. 두 번째는 기업 위기. 기업이 지금 어떤 위기를 갖고 있는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도 지금 위기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고 해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위기입니다. 지금 이 상반기에 무역 적자가 전년 2022년 적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와 있습니다. 이건 다 경제 위기가 기업 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반기업 친노동 정서가 불러온 바로 기업 죽이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은 고용 위기, 인구 위기, 교육 위기, 노동 위기, 제일 말미에는 정치 위기. 이 모든 걸 불러온 게 정치 위기 등 일단 1차 10개 꼭지를 갖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우파들도 NGO 단체들을 다 묶어서 제대로 된 NGO를 하자 해서 한국 NGO 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실 분들은 많이 오셔서 앞으로 이런 진단과 대책을 낼 수 있는 전문가들의 그런 집단,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제6간담회장입니다. 국회의원 5명, 김상훈 국회의원, 김영선, 유성걸, 조혜진 등 국회의원 5명과 함께 경제 빙하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국민노조에서는 CJ 대한통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갑질을 해도 이만저만 갑질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노조와 민주노총이 CJ 대한통운에 있는데 국민노조를 뿌리 뽑기 위해서 민주노총 편에 들어서 지금 CJ 대한통운 본사가 완전히 앞장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한 주에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J가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한 놈들은 벌 받아야 됩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한가키님이 낮부터 시작해서 밤을 또 지켰습니다. 또 애국자분이 또 밤을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송화제 와서 또 아침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분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순국 결사대, 그리고 진짜 수고하시는 애국 엄마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 하여튼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따 2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